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불 들어왔습니다. 얼마, 네. 오늘 뭐 섹터 공부 좀 하려고 9월 15일. 하는데, 네, 9월 15일 금요일이고, 좀 비가 오네요. 네, 비 와요. 이번 주 주말 내내 비 온다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뭐 오늘 뭐 계절 테마예요? 그러기에는 조금, 가슴이 좀, 네. 찬바람 불 때 밑에요. 네, 그렇죠. 대강주사? 찬바람 불 땐 이제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들, 경기 방어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네.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이 섹터. 저는 무겁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건설 기계 쪽과 함께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건설 섹터 오늘 갖고 왔는데, 건설 기계는 저희가 한번 했고. 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나요? 있죠? 있죠? 있습니까? 지금 나보고 다 하라고 너 지금 처음부터 던지는 거야.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건설을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아직도 손이 안 나가네. 네. 그냥 정리를 할게요. 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 주도주가 있습니까? 주도주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 없을 때 그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도냐면 한쪽에 좀 호재 뭐가 딱 터졌어요. 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올려놓고 패는 거죠. 네, 근데 악재 터지잖아요. 손절 갑니다. 그 다음부터 거의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도체 뭐 ปุ๊ 뜨면 빡 가죠. 네, 그 다음에 저는 5G 움직이는 거 보고 네. 요즘에 그냥 호재 하나 있으면 쑥 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2차로 못 따라잡습니다. 네, 먼저 가서 있지 않는 이상 그걸 단기 트레이딩하고 따라잡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5G를 미리 갈기엔 좀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크죠. 그쵸, 근데 5G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IIEA가 인프라 투자 법안이 사실은 IRA 이전에 이미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발의하고 나서 그게 이제 전체가 다 어찌됐건 주별로 회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자금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해요. 네. 그것도 또 6G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6G는 이제 또 다른, 어차피 5G를 먼저 깔아야 돼. 네, 근데 지금 버라이즌이랑 AT&T가, 지금 AT&T가 10만 개. 10만 개. 네, 그 다음에 버라이즌 15만 개. 지금 양산 계획 잡았던 게, 왜냐면 이 정도를 해야 IIEA에서 책정한 420억 달러 보조금 다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5G도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이슈 떴으니까 바로 차익실현 해버릴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악재는 소멸이 되고 호재가 남은 애가 뭔가 있을까를 보면 건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더 많은 섹터가 중에 하나. 더 빠질 건 없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악재부터 해결을 하자면 첫 번째는 국내 주택 경기. 네, 근데 국내 주택 경기가 우리나라 건설사만 그럴까요?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금리 때문에 그런 거지. 어찌됐건 PF가 안 되니까. 네, 건설사 입장에서도 빚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빚내서 들어와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짓는 놈도 마진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들어올 놈도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못 들어가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착공을 못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결정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유지가 얼마나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2년, 3년 얘기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때 물량을 조금씩 늘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냥 물량.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파트가 완공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이잖아요. 2, 3년 걸리죠. 그러면 그때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들어오겠지, 개인들이. 사겠지. 그리고 개인들도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도 최근 들어서 수치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미분양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재개되는 분위기라는 얘기. 3월달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데이터와 금리가 고정되는 데이터와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떨어질 거라는 데이터만 물리면은 국내 주택 경기도 살아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집값도 조금씩 반등하고. 맞아요. 이제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다른 의미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집값이 반등이 되는 게 특정 지역들만 반등이 되는데 특히 이제 강남 쪽 원래 부동산이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는 증여세 세금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장 쌀 때라 많이 물려주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쪽으로는 사실은 40% 정도는 다
디스카운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게 아무튼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내 주택 경기도 바닥은 맞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 이슈가 있죠. 재건 이슈, 네. 근데 재건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나오는 재건은 포인트는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도 결론은 끝나야 돼요. 경쟁이 끝나야죠. 끝나야 돼. 끝나고 그 다음에 놀아먹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만 우크라이나 지원하냐고. 그치. 전 세계 다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캐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주 금액이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 이라크에서 먼저 확인. 근데 이라크는 이미 지나갔잖아. 그래서 이라크 발주가 사실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중동들이 거의 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인프라에서 사실은 사막에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또 잘 먹어줍니다. 옛날부터 잘했어요. 꼭 척박한 환경에서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민족이다. 이쪽에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중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중동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가스전도 그렇고 플랜트도 그렇고 계속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가시면 아래쪽에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나와요. 그냥 이거 앞에는 제가 쫙 설명한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반기 때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 중동에만. 근데 사우디 있죠, 아랍 있죠,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이 있는데 쭉 우측을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은 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중. 이렇게 세 군데. 그러네. 근데 이쪽에서는 어찌됐건 가스전이나 오일이나 계속 플랜트에 대한 수주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유가가 WTI 90불 넘었잖아. 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중. 오케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이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수주는 하반기 때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 수주 시기 보세요. 금액도 있지만 다 올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 내년. 24년, 25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는 계속 뜬다는 거예요. 단발적인 게 아니라. 조선과 비슷하네.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건설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해외는 살아나고 있어. 해외 수주 자체가. 또 다른 것도 넘어가시면 아래쪽 너 다 안 봤구나. 봤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거, 재건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뒤로 보는 게 맞다. 이라크가 먼저다. 근데 나머지 지금 올해 말 그대로 수주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주를 받은 게 삼성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현대건설이 지금 56억 불 받았어요. 현대건설 봅시다. 여기 봐보시면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지금 전체가 아마 56억 불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대건설이 올해 가이던스 제시한 게 10조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올해 가이던스. 근데 그래요? 무난히 달성. 무난히 달성. 지금 한 108%에서 110% 정도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11조에서 12조인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이거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근데 올해 포워드를 보시면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신규 수주가 늘어. 신규 수주가 늘어서 매출이 그만큼 딱 늘었잖아요. 맞죠? 근데 원가율은 크게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죠. 그러네. 현대건설도 있지만 현대엔지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밑에 전사. 왜냐면 이건 전상고고 엔지가 많이 늘었거든요. 플랜트라서. 근데 왜냐면은 현대건설은 주택 인프라도 있으니까. 엔지니어 뭐. 근데 증가액을 보세요. 작년은 5,800억인데 올해 8,000억이에요. 2,700억이면 50% 오른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건설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건설 업종이 다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종목으로 돌아가긴 할 건데, 현대랑, 그 다음에 아마 대우가 지금, 대우는 보통 해외, 많이 있네. 아닙니다. 해외 수주가, 뭐, 근데 가이던스를 조금 작게 잡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우가 128%. 대우가 128%. 목표 달성. 그러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사실 마진율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낫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건설에서 지금 해외 쪽이 살아나서 어찌됐건 목표 달성하고 매출 또이또이하죠.
아래쪽 영업이익 보면 연결 영업이익 또 있다 해야죠. 그러니까 지킨 애들이 둘밖에 없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나머지는 지키지 않고 떨어졌어. 떨어졌구나.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 장수로 그래서 가면서 탑픽이 현대. 섹터가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 살아난다고 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원전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야 소송 상관없다. 가자. 우리 왜냐면 지금 급하거든. 왜냐면 지금 중동에서도 프로젝트를 왜 많이 시작을 했냐면 지금 프로젝트 하면 결론은 2, 3년 걸리잖아요. 완성되는 게. 기름 뽑기 시작하는 게 23년이면 지금 25년, 26년에 뽑는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중동 쪽에서 기름이랑 가스로 돈을 버는 피크가 2030년 얘기예요. 2030년. 그때부터는 줄어들 거다. 근데 이 2030년이 뭐냐면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 침투율이 60% 70%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2030 맞아요. 예. 네, 2030년. 그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짝 5년에서 10년 동안 이제 이게 마지막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프로젝트가 지금 23, 24, 25, 26 계속 늦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준은 분명히 올 거고 재무제표상 깔끔하고 원전과 건설과 네. 건설기계 조선이 거의 같이 움직일 수 같이 있는.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건설은 원전에 숟가락 얹잖아. 그치. SMR도 숟가락 얹은 것 같은 느낌 있죠. 아니 당연하죠. 어찌됐건 아예 원팀으로 가잖아. 근데 지금 폴란드 했지? 튀르키예도 한다 그랬지? 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나는 건설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아까 계속 이제 리포트 보고 느꼈던 게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건 살아나는 거지만 결국은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해외 프로젝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살짝 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삼성 엔지니어였어요. 왜냐면 삼엔도 괜찮으나 지금 살짝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수주를 저는 이미 근데 조금 더 앞에서 기대감으로 땡겼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쟤는 이미 재료를 한번 써먹어서 슈팅이 나와도 짧게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번 땡겼기 때문에 한번 땡겼으니까 추가 수칭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땡기지 않았던 종목들이 더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현대건설은 무거운 건설주긴 하지만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매출액 늘어나고 10조 5천억을 추가 달성이라니까. 하긴 요즘 뭐 무거운 시가총액 종목들이 뭐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요즘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중에서 안전빵이 누구냐 이거. 뭐 바닥 뒤떴잖아. 그리고 그 전에 얘는 땡겨 먹은 게 없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땡겨 먹은 재료가 없습니다. 원자력의 네옴시티, UAM의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네옴 그 UAM이랑 이런 건 빼더라도 그러니까 네옴이랑 원자력, 네옴이랑 원자력, 건설이랑 원자력만 가도 저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네요. 근데 재건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폭력테만. 그렇구나. 근데 지금 차트 자체는 확실히 박스권에서 지지분리하게 움직이다 한 4만 한 1,000원 정도, 4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와야겠네. 저도 그래서 지금 딱 4만 원 먼저 1차 보고 있습니다.